눈이나나 눈이쌤입니다. 여러분, 벌써 2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2차 시험장에 어떤 것들을 들고 갔었는지 보여드리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물론 신분증이나 수험표 같은 간단한 것들은 모두 다 챙겨 가시겠지만 또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은 필요 없었는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된 영상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져가지 않아서 당황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컴싸 챙기셨나요? 저는 이 컴싸가 과정안을 쓸 때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과정안을 쓸 때뿐만 아니라 그냥 수업 실현, 심층 면접을 할 때에도 제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싸를 가져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당황했고 다행히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컴싸를 빌려주셔서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컴싸를 안 가져오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분의 컴싸를 준비해 두시긴 하지만 저 말고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진짜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면접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과 수업 실현을 보는 날에도 컴싸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이 추울 수 있어요. 핫팩은 여분으로 2-3개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자분들은 구두를 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저는 수면 양말을 신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구두를 신을 때 발바닥에 붙이는 핫팩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떨어지고 또 보온 효과가 좋지 않아서 여분으로 2개, 3개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월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면접 구상을 할 때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달달 떨려서 정말 글씨를 쓰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배랑 등에 붙이는 핫팩을 다 붙이고 갔는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킹을 신을 때는 꼭 기모 스타킹을 신으시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있다가 구두로 갈아 신을 때에는 발바닥에도 핫팩을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담요가 꼭 필요하겠죠. 저도 가서 담요를 다리에 계속 두르고 있었어요. 기모 스타킹을 신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리가 계속 시렵고 차갑더라고요. 몸이 추워지면 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런 베개도 가져가서 빌고 자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개는 자리만 차지하고 결국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긴장도 안 하고 잠을 너무 잘 잔다 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가져가도 좋지만 내가 원래 긴장을 하고 밖에서는 불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멍을 때리고 계시면 돼요. 저도 멍을 때리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말할지 떠올려봤다가 멍을 때리고 있다가 떠올려봤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구경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 구경을 하면서 아, 저 선생님은 머리를 저렇게 하고 오셨구나. 아, 저 선생님은 저런 옷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멍을 때리다가 여러분 수업도 우리가 수업에 큰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도입에는 어떤 말을 했을지 전개에는 어떤 말을 할지 또 정리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심층 면접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만의 활동 파일에서 쓸만한 활동들이 뭐가 있었는지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 보았어요.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걸 허락해주시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 지역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외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생각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나도 머릿속으로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려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뒷순서를 뽑는다면 아마 한번 내 수업을 20번 정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는 물병을 2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커피, 하나는 따뜻한 물을 담아 갔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 같은 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면 조금 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앞사람이 나가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꿀꺽 했어요. 근데 확실히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뇌가 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물과 그리고 커피를 둘 다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콜릿을 많이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큰 초콜릿을 가져가면 마스크를 내리고 우적우적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초콜릿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가 절대 고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너무 많이 챙겨가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락으로 뭘 싸가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첫째 날에는 수업 시간이 딱 점심시간 바로 앞에 걸려서 점심을 먹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과정안을 쓰고 점심을 먹고 영어 면접을 봤기 때문에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때 너무 냄새가 나거나 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때도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컨 마리를 싸갔는데 사실 이게 조금 식어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어도 맛이 있는,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약간 샌드위치나 아니면 작은 빵 같은 걸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얹히면 안 되니까 너무 헤비한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예요. 저는 일단 비말 마스크를 쓰고 가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구사 마스크로 갈아 꼈는데요. 비말 마스크를 쓰고 기다렸던 이유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히터를 정말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물론 틀어주셔도 발이 시렵고 다리가 춥긴 하지만 얼굴이 자꾸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건조한데 구사까지 끼고 있으면 화장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숨이 가빠져서 더 긴장을 할 것 같아서 비말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평소에 구사를 오래 끼고 있으면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은 비말을 쓰고 가서 쓰고 계셨다가 구사로 갈아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할 때 비말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나 면접관님들도 구사를 끼고 계신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오해하실까 봐였어요. 아무래도 구사를 끼는 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사를 끼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화장을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화장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 파우더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수업 실험 들어가기 전에 거울로 얼굴을 보고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줬어요.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확실히 유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화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또 얼굴에서 반짝반짝 광나는 걸 잡아줄 수 있어서 더 깔끔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수험자 유의사항 잘 숙지하시고 우리 수험표나 자신의 신분증 같은 건 다 챙기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들 이외에 부수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1차 시험 보고 나섰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떨려서 머리가 블랙아웃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엄청나게 어렵거나 힘든 시험은 아니었죠. 2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남도 몰라요.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남도 어려워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면 남도 처음 보는 문제의 확률이 99%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최대한 잘 보여드리면 돼요. 간혹가다 면접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시험을 하고 말을 하다가 우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멘탈만 잘 관리해서 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고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승리하신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시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진심이 면접관님들께 통할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합격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시기에 어떻게 기간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기간제를 구하고 나서 내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또 업무 상신이나 복무 상신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매뉴얼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합격 기원합니다. 안녕!